안녕하세요, 천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인데, 오늘 정부에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내용은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물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물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보복 심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서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고통을 받고 있냐면 물가도 오르고 있죠. 자,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가계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총 1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부동산이랑 관련이 있는 이 세 번째 항목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랑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그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일시적 이주택자, 그다음 취득세,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서 어쨌든 이것도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 LTV를 완화해주고, 자, 이 DSR 같은 경우도 장래 소득을 반영을 해서 확대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줄여주고, 이 사고 팔 때 세금을 줄여주고, 그 다음 새로 살 수 있도록 대출을 확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전반적으로 지금 세제 개편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보시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을 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하네요. 특히 한 세대 한 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1년이랑 2022년에는 거의 공시가가 15%에서 20%, 지금 22년도도 거의 평균 17%가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 년도 전으로만 돌려도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2022년 대신에 2021년 공시가격으로 적용을 해주고, 다음 종부세 같은 경우는 21년 공시가격에 여기에 더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보다 조금 더 줄여준다고 하네요. 자,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어떤 거냐면, 현재 종부세 계산 공식을 보시면 처음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이후에 여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자,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60%에서 100%까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한 60%까지 줄이면 거의 반값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이 공정가액 비율은 자, 85%, 90%에서 지금 최근에 100%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를 조금 줄여주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퍼센트는 안 적혀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뭐 90에서 95% 정도로 줄여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전에 발표한 내용인데, 일시적 이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를 해준답니다. 자, 기존 같은 경우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지금 여기 표에 보이시는 지금 여기 내용인데, 기존 주택도 조정지역이고 새로 사는 주택도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매도를 하고 신규 주택에 1년 이내 전부 다 전입을 해야 취득세 공제가 가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1년을 2년으로 확대를 해주고, 그 다음 여기에 더해서 아까 전에 전부 다 전입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는데, 자, 이 세대원 전입 요건을 삭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주택을 해소한 한 세대 한 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재기산 폐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3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A주택을 매도를 하고 B주택을 매도한 이후에 이 C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다시 보유한 거주를 2년을 충족해야 한 주택 비과세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없애고 A주택을 매도하고 B주택을 매도하고 나서 기존의 C주택을 2년 거주한 기간이 있다면 그냥 바로 팔아도 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을 단축시킨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2주택자는 20%, 그다음 3주택자 이상은 30% 과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표가 현재 양도세율인데,
만약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45%인데 만약 여기에 3주택자 이상이라면 30%죠. 그럼 75%에다가 여기에 7.5%를 더하면 총 82.5%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세금을 내면서 파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지금 현재는 이렇다 보니까 거래 절벽 상황이 왔고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내용은 전부 다 5월 10일자 이후로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전부 다 적용받고 있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 LTV를 완화해주고 장래 소득 반영을 확대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LTV 같은 경우는 뭐 투기 과열 지구는 40%, 그 다음 조정 지역은 50%, 그 다음 비조정 지역은 70%로 현재 적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는 80%까지 늘려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80%를 일괄 80%로 늘려준다는 건지 아니면 뭐 금액대별로 차등을 준다는 건지 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어쨌든 일정 부분은 80%까지 늘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정확히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나오게 되면 그때 제가 자세히 한번 더 다뤄드릴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 DSR인데 자, 이것도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이 DSR을 늘려준다고 하는데 자, 이것도 아직 애매한 거죠. 얼마까지 늘려줄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층이 연봉 3천만 원을 받고 있다면 과연 이거를 얼마까지 더 추가해줄지,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정말 많이 바뀌겠죠. 여기서 추가로 뭐 3천만 원까지 늘려준다 그러면 이제 연봉 6천만 원으로 계산이 돼서 이거에 따라서 DSR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 장래 소득 증가를 얼마까지를 봐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3분기 때 나온다고 하니까 나중에 나오게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3번은 초장기 모지기 상품인데 자, 여러분들 이 상품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DSR 때문입니다. 현재는 DSR 40%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봉이 낮으신 분들은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회피해서 갈 수 있는 돌파구가 뭐냐면 바로 50년짜리 최대 모기지로 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월 상환액이 지금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 3번 같은 경우도 이 소득이 낮으신 분이나 아니면 대출 한도를 조금 더 받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8월 달에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3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다 보면 당연히 이 대출 이자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거 비용의 증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연결고리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쪽으로는 이제 세금을 줄여주고 대출은 확대해주고 있으니까 이후에 나오는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 본인에 맞는 상황을 선택해서 현명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